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은송 학생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공모방도 열고. 그래요. 좋은 네. 소식 좀 있다고. 어떤 소식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어떤 소식이 없나요, 좀? 아니, 누가 자꾸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루머? 아니, 무슨 제가 연애를 한다고. 네네. 지금 부모님도 보고 계시는데 네네. 엄마가 여쭤보시더라고요. 너 연애하니? 아니, 어머니 맞습니다.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예. 네, 연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은송 학생은 솔로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국내 빅4 제과 기업인 크라운 제과입니다. 좋아요, 이거. 네, 식은 곧 생명의 근본이다라는 창업 정신으로 1947년 영일당이란 제과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크라운 쌍도가 출시되면서 당시 전 국민은 물론 미군들도 본국의 보급품보다 산도를 더 즐길 정도로 히트! 1968년 주식회사 크라운 제과로 제과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05년엔 혜태제과와 한식구가 돼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로 성장.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올리며 현재 국내 1위의 자리를 엿볼 정도라고 합니다. 네, 과자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관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지현 씨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작에부터 좋았어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일단 크라운 산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은송 학생도 뭐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저도 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일단 근데 편의점에 가면 솔직히 이렇게 당기는 거를 찾는 편이지 브랜드를 보고 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브랜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일단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스낵보다 이제 비스켓 쪽으로 맞아요. 좀 타겟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자칩은 혜태 쪽이 좀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으면은 크라운 제과는 뭐 초코하임이나 뭐였지 크라운 산도 그리고 코크다스 이렇게 좀 타겟을 잡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예요? 그 어렸을 때 산도 있잖아요. 산도 맛있죠. 그거를 이제 반으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림이 많이 묻은 쪽과 네. 묻지 않은 쪽. 쪽. 안 묻은 쪽을 먼저 먹죠. 네. 그리고 이제 묻은 쪽을 혀로 살살살살 핥아가면서 네. 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어릴 때 좀 이제 먹는 방법 중에 하수죠. 하수네. 중수와 고수를 이제 알려주세요. 고수는 뭐냐면 네. 친구랑 같이 반을 나눠요. 많은 쪽을 두 개 다 내가 먹고 네. 안 묻은 걸 다 친구한테 주죠. 저도 그랬어요. 약간 이게 이제 동네에서 이제 고수들이 이제 근데 좀 약간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것도 보태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모든 그걸 다 내가 먹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은 거 자,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예. 크라운 제과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볼게요. 네, 크라운제가 역시 뭐 빅데이터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한 3,6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네. 연관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크라운제가 과자라는 연관어. 그러니까 크라운제가에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좀 궁금해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혜태라는 연관어 떴고요. 과자 중에서는 이제 감자 품격이라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연관어 그리고 한때 정말 붐을 일으켰던 허니버터칩. 네, 사실 올해보다는 작년, 재작년에 이 허니버터칩 검색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기가 한풀 꺾여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거랑 맛이 똑같은 허니 통통이라고 같은 이제 인사 회사에서 제품이 많이 인사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홍쌤. 최근에 그 7월에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 크라운제가 혜태제가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이 서류 전형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사이에 레포트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면접이 3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1차 면접은 다대다 토론하는 면접 이런 것들은 뭐 롤플레이 면접이 많은 기업들이 요즘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2차 면접에서 등산 면접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좀 체력 테스트가 좀 이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직무하고 인적성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3차 면접에서 임원 면접으로 당락이 갈리게 됩니다. 구직자들이 그럼 뭐
체력까지 평상시 뭐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좀 투정 부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도 물론 여러분들 영업한다고 해서 진짜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쿠크다스 판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지원 자격을 보면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네. 2종 같은 경우에는 수동에 하나한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매장 라운딩을 대리점이라든가 유통 매장들을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체력은 좀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회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포터 전형은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는 건가요? 요즘 이 과제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소비재 기업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략 방안을 짜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이력을 좀 정리해서 과제 레포트식으로 제출해라. 주로 장르는 2가지 종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른 주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런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여러분들이 마트나 편의점을 다닐 때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만 보지 말고 주변 뭐 디스플레이 전략이라든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과자들의 제품의 종류나 그런 지금 광고가 또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크라운 제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자, 류은성 학생. 네, 재미있는 저희가 이제 여름 특집으로 공부방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번째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먹기만 했던 과자 업체인 제과 업체,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뚫을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공부방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모였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 하세요? 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저는 사격장. 사격장. 아, 진짜? 요즘 오락실에 되게 많잖아요. 아, 그 사격장. 다 봐도 이상한 거를. 영훈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뭘로 푸세요? 전 좀 문화생활이랑 또 그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는 거랑 술 한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은성아 어떻게 주말에 괜찮니? 괜찮아? 스트레스 받을 이러니까 때 루머가 안 생기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과자 한 봉지씩 이렇게 어. 사오는 편인데 네. 과자나 아니면 뭐 시험 볼 때도 초콜릿 하나씩 이렇게 살살 크라운으로 엮어가는 건가요? 너무 수가 얕지 않아? 아니, 스트레스는 무슨 과자로 풀어? 너 술로 풀잖아. 아, 술로 풀어요? 아니 그럴 리가요. 크라운 제품들 보면은 옛날 것들이 많아요. 그런 느낌이 뭐 크라운 쌈도, 뭐 땅콩 샌드 이런 것들 보면 좀 옛날. 크라운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신제품을 많이 안 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보면은 뭐 초코하임 다 옛날 과자들이잖아요. 또 반면에 크라운이 인수한 혜태 보면은 허니버터칩이 혜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신세대 대박 느낌이 쳤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세대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혜태가 좀 저는 끌려요. 네.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과자들은 음. 그만큼 장수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과자 되게 궁금해서 사 보는데 그냥 저는 원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조가 짠맛이 크라운 강하죠. 쪽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쿠쿠다스나 너무 맛있지. 그런 거 저도 좋아해요. 크라운 하면 조리퐁 아시죠? 아, 조리퐁이 네네. 크라운 건데 그래요? 이제 조리퐁 라떼를 만들었어요. 이제 어떤- 커피 업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어. 조리퐁 라떼라고 조리퐁 우유의 탄맛. 그거를 그냥 만들어서 아예 준 거죠. 어. 제가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이제 크라운 제가 회장님 사위가 네. 혜태제가 대표이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어쩌다 알게 됐는데 네. 어떻게 된 건지 뭐 인수를 한 후에 이렇게 맺어진 건지 어. 원래 그래서 뭐 인수를 한 건지 혼인 신고와 함께. 그러니까 네. 그게 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쿠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응. 은성 씨 알죠? 쿠키란 드라마 예전에. 응. 처음 쿠키 네? 알아요? 저 그거 뭐라고요? 진짜 팬이에요. 김혜수 씨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봐, 이게 세대 차이야. 지민 씨 모르잖아요. 쿠키라는 드라마가 있는지 쿠키가 아니라 몰라요? 쿠키. 1999년도에 했던 쿠키라는 아, 드라마인데. 저 4살 때네요. 그랬어? 네. 그래. 그러면서 그 쿠키 이름을 딴 샌드가 크라운에서 나오면서 그때 히트를 확 제대로 쳤었거든. 쿠키 드라마 보셨어요? 아, 샌드인 거예요.
쿠키 샌드. 근데 지금 이제 취업 모집을 하고 있대요. 이제 그쵸. 대졸 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좀 제가 본 게 있는 게 이번에도 그 채용 공고가 떴잖아요. 생산 관리, 뭐 연구 개발, 일반 다 있는데 이 세 공통적으로 자격 요건에 일종 면허가 있어요. 면허가 일종 영업에 대한 그게 그런 가망성을 결국 좀 영업을 열어놓는 건가 봐요.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저도 들은 소문이 연구 관리직 R&D 분야로 들어가더라도 1년 정도는 영업을 돌리고 TO가 나면 그 연구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게. 등산 면접이 맞아, 있던데. 저도 들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스트레스 아니에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등산을 너무 잘해서 이제 뽑혀도 등산을- 계속 부장님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이겠네요. 아,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코스 되게 초보자들이 가는 코스고 무리하지 않아도 돼. 이래서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무님만 굉장히 열심히 진짜. 속도 맞춰야 되잖아. 네. 근데 아마 면접이 그런 이유로 등산 면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등산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묵묵히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막 진짜 계속 떠드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등산 면접까지 보는 걸 보면은 이제 취직을 해서도 뭐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약간 그게 저는 솔직히 면접까지는 등산 뭐 할 수 있지 한 번 번이니까. 이러는데 등산 면접까지 있는 걸 보면 이 생각이 전 제일 먼저 들었어요. 등산 면접 이거 취직해서 토요일마다 등산하는 거 아니야? 이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이 답답하겠어요. 크라운 제거해서 등산을 하면은 올라가면서 간식 먹는데 크라운 과자가 다 목 맥히는 거밖에 없어요. 크라운 산도, 맞아. 쿠크다스, 초코하임 다 목 맥혀. 등산하는데 계속 먹어야 돼요. 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크라운 제과 등산 면접 보러 갈 때 크라운 과자 들고 가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참 좋은 게 아니라 필수일 것 같아요. 그러려나? 확실히 과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활발하게 이야기가 오고 그러게요. 간 것 같은데 예. 좀 일종 보통 면허를 보는 거랑 등산을 하는 걸 봐서는 확실히 영업에 대한 중요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동을 따니까 저도 요즘은. 이종 보통이거든요. 예, 그럴 거예요. 이종 수동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종 수동을 거의 안 따니까. 수동을 안 따요. 누가 요즘. 따죠? 그러네요. 예. 면허부터 다시 따야겠네요. 예,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크라운 제가 떠도는 소문. 크라운 제가에서 일하면 당 떨어질 일은 없다고 카더라. 예, 왜냐면 우리 크라운 그렇겠네. 혜태 하면 생각나는 과자. 네. 예, 엄청 많거든요. 맞죠. 크라운 산도, 네. 쿠다스, 네. 쿠키, 땅콩 샌드, 뽀또, 예, 그리고 빅파이, 빅파이야. 마이쮸 잘리톤. 와. 이것도 맛있었는데 땅콩 카라멜. 이거 맛있죠. 이거 맛있어요. 예. 조리뽕, 예, 아유, 조리뽕. 맛있죠. 우리 동네에서는 조리뽕이라 했는데, 예. 그리고 혜태 제가, 난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 홈런볼. 홈런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홈런볼 가격을, 맛있죠. 그래. 사비 네. 좀 낮춰요 혜태 제가. 에이스, 사불의 자유시간 누가 봐, 밥 안 봐, 고향만두, 그리고 고향만두. 허니버터칩. 예. 이 다양합니다. 모든 걸 거의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이죠? 예. 뭐 공짜로 먹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제과 회사니까 뭐 우리 회사들 가보면 왜 탕비실 같은 데 가보면 네. 간단한 제과 같은 거 이렇게 좀 공급하는 사무실들도 있고 뭐 네. 커피 정도는 다 빛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과 업계는 또 내가 팔아야 될 제품을 잘 알아야 되고 회사에 그렇죠. 대한 로열티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과자값 합쳐봐야 뭐 그게 그다지 큰 돈은 아니니까 네. 과자보다는 뭐 연봉이나 나의 비전, 복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때다 그렇게 몰래 생각됩니다. 팔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물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모르게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근데 또 막상 일하면 안 먹을걸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다 하루 자기 이틀 고깃집 아들인데 맞아요. 고기 안 먹듯이. 그다 하루 이틀이고 한 달 두 달이지 맞아요. 안 먹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연봉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연봉 얼마 됩니까? 네, 전체 평균이 3,680만 원이고요. 사원 2,880만 원. 그게 초봉이 그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리도 3,344만 원, 과장 4,024만 원, 차장 4,630만 원, 부장 5,523만 원. 그래서 뭐 연봉이 뭐 대기업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그러면 이제 크라운 제가 입사를 좀 하려면은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제 예전 학생이고 남학생이었는데 이제 가천대 출신이고요. 상경계고 그다음에 학점은 한 3점 후반. 토익은 한 800대 후반, 스피킹은 뭐 6급 정도. 뭐 그다지 스펙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혜태제가에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 제가 이력을 정리하다가 느꼈던 부분인데 이 친구가 최종 합격을 혜태제가 일반 관리 파트로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 시즌에 서류가 18개 붙었거든요. 18개 서류가 붙었고 최종 합격은 하나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문과니까 이제 18에 취업 서류 합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소서는 몇 장 정도 썼냐면 100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취업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과들이라고 하면 하반기 자소서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 이 많이 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자소서 내용들을 방송 보는 8월까지는 셋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예,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크라운 제가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샵 온닉 과자, 샵 감자의 품격입니다. 네. 우리 제과업계가 그 다른 회사들은 그룹사의 이제 한 일부분에 불과한데 우리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온닉 제과업에 전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허니버터칩 히트 이후 감자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달 감자의 품격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감자 스낵은 뭐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이제 히트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허니버터칩은 이제 그야말로 뭐 신드롬 정도였으니까 네. 간격이 근데 그만큼 될까 싶습니다. 이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그거를 예상하면 제가 주식을 샀겠죠. 근데 그쵸.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자 스낵하면 다들 이제 주요 명제가 양념 맛에 먹는다였어요. 그쵸. 그래서 시즈닝. 예, 예를 들면 뭐 양파 맛, 간장, 양념 맛, 고추장 맛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감자칩인데 감자 맛을 전혀 못 느낀다라는 예, 그런 이제 뭐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운 제과에서는 오리지널 감자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감자의 품격, 일명 뭐 감격이라는 과자를 출시를 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된 과자일수록 그 오리지널리티를 아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허니 버터칩만 보더라도 네. 뭐 한 1, 2년 반짝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사실 인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같은 것도 뭐 바나나 맛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반짝 인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위해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기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네. 제과사 입장에서는 정말 더 이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트랙으로 이렇게 오리지널 감자 맛으로 과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외에 뭐 인기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출시해서 제과사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올려가고자 하는 그런 네. 노력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샵 나금 국악단 샵 국악 듣는 과자입니다. 네. 우리 국내 최초 유일한 민간 국악 간연 악당, 네, 락음 국악단. 아, 발음도 어렵다. 와, 처음 들었어요, 저도. 크라운 제과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윤영달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네. 국악과 전통을 지키려는 신념이 강해 과자를 만드는데도 우리 국악을 접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과자와 국악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쌤 자세한 얘기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락음 국악단은 올해로 창단 10주년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통 국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후원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지금 사실 이런 후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크라운 혜태제과의 후원으로 2007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유일한 민간 국악 관현악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회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우리 음악 속에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좀 함께 묻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제품 중에 한과를 본따 만든 게 이제 맛동산이잖아요. 이거를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킬 때 이 국악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밀가루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식물들도
어떤 클래식을 들려주면은 더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반죽에 국악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자 하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국악과 과자를 접목시켜서 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식물의 클래식을 들려준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저도요, 네. 과자 반죽에 국악을 들려주는 거 이제 어지간한 괴책 아니면 생각하기 좀 힘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과연 기업 성장에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실제로 이거 뮤직푸드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지금 쓰고 있어요. 실제로 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북 순창의 그 간장 공장 숙성실에서 대형 스피커로 24시간 클래식 음악을 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있고, 근데 두 번째는 글쎄 그 가시적인 성과보다 또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자 먹을 때, 야 아니 이거 과자는 밀가루 반죽에 할 때 뭐 국악 틀어준대. 야 헛소리 하지 마. 뭐 이러면서 몇 마디 그 과자에 대해서 바이럴이 더 늘어날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장에서 그런 음악을 틀면 직원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능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런 그것도 생각도 한두 들어요. 번이지 계속 국악만 나오고. 국악만 나온다면 그게 아, 가요도 안 틀고 이래야지 계속 국악만 들어봐요. 아 국악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아, 치환하면서 그것도 틀겠죠. 4년째 이래봐요. 이거 다 들었지. 선생님 참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참으세요, 선생님. 예, 예. 이렇게 선생님.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있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지지는 않아요. 예. 지지 않으세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했던 게 과자가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근데 부서가 어떻게 나뉘는지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돼서 이 팀은 이 과자를 맡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뭐 음료 파트, 과자 파트, 초코 파트 따로 있는지. 일반적인 뭐 제조 기업처럼 R&D 생산 그리고 뭐 영업 관련된 마케팅 다양한 직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요즘 채용이 왜 이렇게 활성화돼 있냐면 반도체는 세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칩의 종류에 맞춰서 그 비메모리 칩의 종류에 맞춰서 또 이제 나노 패턴 공정이 바뀌게 되면 라인을 완전히 새롭게 셋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자도 내부적인 생산 라인의 변화가 분명 있죠. 그런데 뭐 초코파이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라인이 체인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채용이 그다지 많은 직군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우리는 전통적인 고착화된 과자의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유통망을 더 선점하고 누가 좋은 매대를 선점하고 누가 바이럴을 더 세게 때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기회가 더 많은 기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정말 과자와 일단 음식류로 그러니까 식품업계 쪽에 발달이 돼 있는데 혹시 크라운 제과에서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뭐 다른 쪽으로는 확장 계획이 없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지금 실제 내부적인 비전이 2020년 동안 동부가 제1의 제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윤영달 회장이 애초부터 이 등산 경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면접도 아마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급 이상 임직원 54명과 함께 일본까지 가서 거기 그 도야마현에 있는 디테야마 등산에 올랐다고 하고 거기서 뭐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CJ는 이제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뭐 식품에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전반으로 좀 넓혀 나아갔는데 크라운 혜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요. 예. 자, 박은송 씨.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너 리스크라면은 모든 기업에게 당연히 닥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에도 좀 순발력을 발휘해서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평소에도 열심히 배우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호식이 찍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 피해 방지법을 이제 발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법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법제화되는 것은 일단 기업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여서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은송 학생이 지금 템포가 너무 늦으니까 좀 중간에 멈추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말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두 갈식으로 좀 내용 정리를 하는 게 그쵸. 좀 임팩트 있게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오너리스크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이번에 너무나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오너들은 단순히 내가 이 경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간판이고 얼굴 그리고 이미지를 책임지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의 다른 뭐 사건들을 보면 꼭 비단 오너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배지를 달고 그 회사의 간판을 들고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해당이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범주를 넓혀서 나 또한 비록 내가 오너는 아니지만 회사 임직원으로서 저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첨언이 나오면 또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파수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시켜서 피해를 보는 그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일정 기업에게 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면밀히 따지는 그런 사회적 합의의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첨언을 좀 붙여주면 임원분들하고도 코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첨언 정도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라운 제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일단 제과업계에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도전도 정말 많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제과업계여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배울 게 정말 많은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제과업계 쓰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 제품 판매도 되지 않는데 뭘 저렇게 계속 편의점과 마트에 진열시키지? 비용 낭비 아니야? 이렇게들 오판을 하는데 우리나라 과자업계도 뭐 롯데다, 그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오늘 혜택 크라운이다, 그다음에 뭐 농심, 뭐 오리온 이렇게 과점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점 시장의 특징은 잘 판매가 되지 않는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찾는 과자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차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 그게 시리얼도 그렇고 라면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다 고민해가지고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적인 부분에만 매몰되지 말고 어떤 과점 시장의 특징에 맞게끔 무슨 전략을 좀 꾸려 나아가고 있는지 모의 면접 이런 걸 좀 많이 진행하는 구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